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전남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의료복지 취약지역 주민에게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남 의료복지 취약지역의 실태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남도의 계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패널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우홍석 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 우홍섭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사회복지과는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업무를 주로 맡아서 진행하시나요? 예, 저희 과는 4개 팀이 있는데요. 주요 업무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면 복지정책팀에서는 전라남도 복지 업무를 종합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구 욕구 실태를 파악해서 복지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원팀이 있는데요. 생활지원팀에서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긴급복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보훈팀에서는 우리 보훈단체라든가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의 명예와 예우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지원팀이 있는데 사회서비스 지원팀은 긴급 틈새 돌봄을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또 민간에서 현재 맡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 현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의료복지 취약 지역이 좀 많은 편인가요? 예, 전남은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만큼 노인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노령층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전남은 이미 2017년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23.5%인데요. 이는 전국 평균이 16.4%에 비해서 한 7.1%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도 전국 평균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는 7.6%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저희 전남의 지역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비율이 한 40% 정도나 됩니다. 의료 취약지역도 22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나 지정됐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요. 이런 여건에서 봤을 때 의료 서비스 수요는 매우 높지만 의료 인프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22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의료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만큼 전국에서 좀 수치로 따졌을 때도 낮은 실정인 것 같은데 또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아직 연륙이라던가 연도가 되지 않은 섬들도 있고 또 섬 지역 특성상 공공 서비스를 누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전남은 전국 섬의 한 59.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 수도 전체 도민 대비 9%인 16만 5,4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 지역 주민들은 지리적인 그런 불리함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이동권이라든가 건강권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의료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부분 섬에는 주민이 만족할 만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거나 아예 그런 시설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선뿐만 아니고 산간, 오지, 벽지도 같은 상황입니다. 네, 선뿐만 아니라 오지, 산간, 벽지 지역까지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전남 지역 곳곳에 의료복지 취약 지역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런 취약 지역에 가보면 인프라도 그렇고요. 또 여러 측면에서 도심 지역과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때 어떤 차이 느끼셨나요? 도시는 인근 지역에 병의원들이 많고 야간에도 응급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도서라든가 그런 취약 지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은 혈압, 당뇨, 인바디 검사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또 당장 병원에 검사를 받고 관리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한 8%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의학 용어로 잠재 수명 손실 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더 살았을 추가 연수를 말하는데요. 잠재 수명 손실 연수도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런 수치들까지 들으니 정말 도심 지역이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남은 농어촌 지역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고령층 비율도 높은 실정이고요. 또 청년층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취약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현장에서 느낀 점은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건강이라든가 그런 복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걸 종종 느꼈는데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의료비 부담과 교통 여건 때문에 병원관을 미루고 계신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병을 가더라도 도시에서 병원을 가는 것보다도 취약지에서 가는 것이 부대 비용이 한 두세 배 이상 높고요. 그리고 생업에 줄 만큼 이동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비 부담 두세 배 정도 많다고 하셨고 또 교통시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약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라남도가 다양한 사업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저는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좀 전에 그런 우리 전남의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도민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행복버스를 개조해서 기본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리프트 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또 버스 외부에는 동영상 송출 시스템도 갖추어서 도정 시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에서 주요 제공되는 서비스는 혈압, 혈당, 인바디 검사 등 기본 건강검진과 치매 검사인 선별 인지 검사, 그리고 이미용, 네일아트, 마사지, 틀니, 돋보기 세척, 그리고 각종 체험활동 등 다양합니다. 서비스는 산간, 오지, 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 3회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도 직접 찾아가서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아무래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듣는다는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로 아직 힘들고 계신데 이 행복버스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지원이었나요? 지난 2월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작년 1년 확진자 수하고 맞먹을 정도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취약시설인 노인, 장애인
시설 등 48개소를 방문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였고 방역 물품 전환 등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또 임시 선별 검사소를 10회 운영해서 총 3,579명에 대한 PCR 검사를 한 결과 33명의 양성자를 찾아내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지역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 복지 인력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행복버스가 의료 인력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지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버스를 운영하면서 취약지역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 반응 역시 궁금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운영해 오면서 지역 반응은 어땠나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일부는 도종으로 바쁠 텐데 직접 찾아와서 안부를 살피고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데에서 놀랍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일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좋은 서비스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올 거냐고 하시면서 물리치료 등 더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확대되기를 원하셨고요. 또 주기적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호응 역시 좋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네. 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올해 찾아가는 행복버스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된 도민을 직접 찾아가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미 4월 4일부터 주 3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100회 정도 운영해서 운영이 끝나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서비스를 확대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올해도 이 많은 도민들이 유용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도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요.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전남형 생활복지 안전망입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취약계층이 일상생활 중에서 불편을 겪는 전기라든가 가스, 보일러, 수도 등이 고장났을 때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나서서 수리를 해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생계, 의료, 주거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298개 모든 읍면동에 복지기동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동대는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가스, 수도, 보일러 등 집수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2,200여 분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80억 원을 들여서 5만 1,000가구 정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난해에는 국회와 정부, 도민 평가단 등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주관으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 주관으로 열린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한 의원이 본인 지역에도 벤치마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가장 모범적인 시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대회에서 전라남도 우수 시책으로 전국 시도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정 주요 사업 평가에서 모든 평가위원들로부터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 서비스를 받은 도민의 만족도도 95.6%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말고 다른 사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면요.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 서비스를 도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국공립 시설인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리고 또 종합 돌봄 센터 등을 올해부터 직접 처음으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든가 시설에 긴급 틈새 돌봄실을 제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의 섬 지역을 방문해서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가지고 목욕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섬 지역 특화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고 해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현장의 목소리 듣고 싶거든요. 좀 사례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 2가지 정도 사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요양보호사로부터 갑자기 긴급 신고 전화가 접수됐는데요. 접수된 내용은 요양보호사님께서 주기적으로 다니는 할머니 댁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에 서비스를 하러 가다 보니까 집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바로 기동대원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동대원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거는 긴급 상황이다. 그걸 직감하고 바로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선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바로 교체해서 드렸고 그리고 또 긴급 안전 점검도 해드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사실을 전해들은 그 따님이 복지기동대에 전화를 해서 할머니 목숨을 구해줬다고 감사드리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평소 할머니가 청소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평소 할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허리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주는 생계 지원금만으로 가정을 운영했는데 할머니가 입원하게 돼서 이제 수입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비하고 손자 교육비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간 장학재단과 연계해서 손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기를 맞추게 있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과장님과 함께 전남의 의료복지 취약지역 현황부터 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전남 지역의 실태를 바라봤을 때 오지상간 벽지 주민들까지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는 지방과 수도공간, 도농간, 농농간, 교육,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버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로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복지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복지 기동대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활용하고요. 그리고 문화 행사도 기획해서 행복버스가 출동하는 날이면 마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노력들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도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등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 의료복지 취약지역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